주식 트레이더들의 실전 투자 대회. 트레이더들의 치열한 트레이딩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네이버 카페가 주최하는 키움 영웅전 그룹전 실전 투자 대회는 역대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총 상금 6,500만 원을 둔 7주간에 벌어지는 트레이딩 대결.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6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영웅문의 스샤베베 영웅전 그룹전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리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배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그룹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씨님, 키움증권 김동환 대리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영광이죠. 아니, 유튜브를 봤는데 거래를 이렇게 공개를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예,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게 유튜버랑 거래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 인터뷰는 많이 못 해봤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거래를 공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원래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본인에 대한 매매도 좀 이렇게 같이 개발 혹은 연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아직 트레이더 김씨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 김씨라고 합니다. 혹시 뭐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전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전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창 주식 공부를 하면서 취업의 마지노선 나이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은 취업의 길로 들어서고 나이를 넘어서기 전에 목표 금액을 채우면은 전업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로 거의 전업으로 들어가신 케이스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 나이가 28살이세요. 네, 28살입니다. 와, 그러면 몇 년생이시죠? 96년생입니다. 굉장히 빨리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아, 네. 23살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력은 한 5년 정도. 아니 근데 되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말투 들어보면 되게 연륜이 있는 목소리세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아시나요? 트레이더 아니요, 이제 김씨님? 가족들은 주식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트레이더 김씨님은 어떤 트레이딩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매매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이제 단타를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많이 먹자보다는 덜 벌더라도 잃을 때 덜 맞아가지고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느낌상으로 보면은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아니요, 때는 아니요. 이제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이제 네. 적게 먹어서 많이 먹으려면은 많이 먹은 만큼 손실을 각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천천히 쌓아가자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스캘핑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스케일과 이제 데이 트레이딩 사이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운용하시는 자금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단타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세팅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5억이요? 네, 28살이신데 벌써 5억을 버셨어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버셨어요? 소액으로 꾸준하게 잃지 않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시드가 불어나가지고 금방 벌게 됐어요. 혹시 얼마나 걸리셨나요? 5억을 버시는데. 한 3년 차쯤에 한 5억 정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럼 초반에 이걸 계속 복리 투자로 번 걸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스노우볼처럼 버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소액으로 올라올 때 이수를 사용 전혀 안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200만 원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2%인 204만 원을 벌면은 총 자금의 2분의 1인 102만 원을 계속 베팅해가지고 복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번 거의 절반, 번 네. 거의 절반. 매매를 할 때 종목 비중을 이제 2분의 1 넘어가지 않게 시드의 절반만 베팅을 계속하면서 수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플러스해서 2분의 1을 계속 베팅을 했습니다. 되게 뭔가 특이한 방법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까지 벌었으면 1,500만 원을 네, 그럼 1,5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런 기법은 뭐 원래 있는 기법인가요? 아니면 트레이더 교수님께서 직접 그냥 이렇게 이게 되게 합리적인 네, 이제 제가 방법이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미술을 쓰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시드를 심리적인 저항이 없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시드의 절반 정도 들어가면은 심리적으로 괜찮게 매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드를 확 올리는 게 아닌 천천히 조금씩 올리면은 적응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올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이번 달은 시드를 올려서 매매해볼까 하면 그 첫날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 계속 조금씩 올리니까 부담이 안 되게 오를 수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식으로요? 네네. 또 새로운 방법이네요. 이게 뭔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문제는 네. 이제 손실 봤을 때죠. 손실 봤을 때는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그럼 어떡하세요? 손실 났을 때는 그대로 다시 반대로 이제 줄여서 매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럼 1,000만 1,000만 원을 원. 매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단계적으로 반복을 하시네요. 예. 저도 좀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저 항상 몰빵해 가지고 문제였거든요. 네네. 저도 갑자기 시드를 올리게 되면은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이것도. 이게 기법처럼 보이지만 신법인 것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신법이죠, 거의. 확실히 뭔가 이렇게 딱 기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고수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고 조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하게 된 투자자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 김씨님께서는 네. 고수라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수분들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또 워낙 스타일도 네, 다르고 스타일도 다양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고수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5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10억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네, 이게 계속 이제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리니까 단타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심리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막고부터 2분의 1로 계속 늘려나가는 걸 멈추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네. 분명히. 다른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체결시키기도 어렵고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네, 종목들의 선택의 폭이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럼 가장 한 방에 많이 들어갈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시나요? 최근에 뭐 많이 들어갈 때 한 10억까지도 들어가고 10억. 10억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와, 10억이요. 옆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진짜. 사실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저걸 옆에서 보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무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아니요, 집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아니, 아는 형이랑 같이 네.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형님도 혹시 그럼 주식을 하시는 네, 분이세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김씨님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거래를 그건 아니고요. 배우고 있어요. 트레이더 김씨님한테요? 네, 저한테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주식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한 게 있는데 어떤 분야든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카피하는 게 제일 중수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들이나 어떤 종목에서 매매하는지 이런 거를 카피하려고 노력을 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그럼 카피를 하셨다는 게 어떻게 카피를 하셨나요? 어떤 종목에서 어떤 타점을 들어가는지 왜 이 종목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고수분들의 매매를 복귀하셨네요. 네, 그 복귀를 하고 이 사람들은 금액을 엄청 크게 굴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받쳐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에서 이런 금액을 들어갈 수 있는지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타점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흡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경험을 적게 하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그리고 고수분들이 손실 봤을 때 하는 행동들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고수분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손실 봤을 때 더 큰 손실로 안 키우기 위해서 그날 끄고 산책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하루 손실액을 정해놓고 더 이상 매매를 안 한다든지 손실 봤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 더 크게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복구 심리죠.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고수분들 보면은 계좌가 잃을 때도 일정하게 잃는 거를 보고 그런 거를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하게 됐습니다. 계좌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트레이더 김씨님께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마지노선이세요? 저는
일단은 하루 수익금이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수익금 대비 아무리 맞아도 최대 3일치를 안 넘기려고 손실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벌면 30만 원이겠네요. 네. 3일이면. 그럼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 벌면은 3천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그냥 끄고 그날은 매매를 멈춥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기준이 있으세요. 3일치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3일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복구하는데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손실을 확정 짓고 이제 인정하고 나가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주일치 버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3일에 대한 손실금이네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소위 폭탄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 달 내내 복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3일 안에 복구할 수 있겠다 하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그 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어느 정도 번다라는 건 기준이 항상 잡혀 있으신 거네요. 네네. 지금은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버시나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로 버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네.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네요. 다른 보통 직장인들 한 4-5달 정도 되는 월급을 버시는 건데 돈에 대한 감각은 어떠세요?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전업으로 팀 궤도권까지 올라오셨는데 좀 이렇게 트레이더 김씨님이 느끼기에 돈에 대한 개념? 지금은 잘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제가 하던 방법이 막혀가지고 안 되거나 이제 나중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다시 손실이 나서 깡통을 찰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깡통을 차신 경험이 좀 있으세요?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년 반 동안 계속 깡통을 쳤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이요? 네. 수익이 거의 안 나셨나 보네요. 수익이 이제 하루도 난 적이 없습니다. 월별로. 그럼 보통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손실이 계속 나기만 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수익으로 돌려보자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천천히 이제 올라오셨다. 주식이란 게 그때는 제 생각대로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도전의식이 생기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기로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고수들 걸 보시면서 복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고수들 걸 어떻게 보셨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거기서 믿을 만한 고수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스크랩해서 이제 그날에는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전부 적어 놓고 제가 선택했던 종목이랑 그 고수들의 종목이랑 겹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손실인데 고수분들은 왜 수익이 났다면 왜 수익이 나는지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고수의 매매와 나의 매매 똑같은 종목에서의 타점을 비교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 사람은 왜 수익이 났는지를 거기서 분석하는 거네요. 네, 그 첫 번째는 일단 종목이 겹쳐야 되는 거고요. 네. 종목 고르는 눈이 똑같아져야 어느 정도 종목을 선택할 줄 아는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는 디테일 같은 거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했는데 고수분은 수익이고 나는 손실인지 이런 부분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되면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타점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종목이 1순위로 중요하고 다음은 타점과 대응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순서대로 좀 여쭤보면 종목을 그럼 선정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에 이제 한호가에 주식 수량 말고요. 금액으로 5천에서 1억 이상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봉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남았는 종목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분봉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호가에 5천에서 1억 정도 걸려 있다는 게 혹시 매수에 걸려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매수 호가예요. 그럼 어느 정도 매수 의사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겠네요. 제가 금액대가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호가가 5천도 안 걸렸으면은 나중에 샀을 때 손절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장가로 팔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 종목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혹시 재료를 보진 않으시나요? 재료는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이 재료가 좋은 재료인지 나쁜 재료인지 라는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있다는 건 뭐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일봉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매물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요. 뭐 매물대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손실해서 다시 본전이 오면은 팔려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탈출시켜주고 다시 고가를 간다면은 왜 이 사람들의 매물을 먹어서까지 여기까지 올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종목에서 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료가 좀 강하지 않을까요? 보통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재료가 강할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벗겨내면서 수급을 더 넣는 돈이 더 들어오는 종목들.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매물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네. 매물대를 보세요? 매물대는 앞에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다던가 박스권이라는 게 그
안에 매물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돌파를 해서 이런 종목들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매수와 매도가 막 많이 이루어져서 딱 캔들이 이제 막 뭉쳐 있는 구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스권을 네네. 본다면 그런 구간이 이제 확실히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팔려고 하니까 저항이 거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양일 때 그럼 많이 들어가시나요? 모양이나 패턴 같은 건 없고요. 이제 돈이 오전에 얼마나 들어오냐, 그리고 일봉상 매물대가 없는 구간인가, 그리고 재료가 어떻고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사주나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오전 30분 안에 500억 이상 터지면은 저는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500억이 한 네. 종목에요. 네, 그 정도면은 누가 봐도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이제 강한 종목들, 누가 봐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분봉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예, 분봉은 이제 세밀한 타점을 잡을 때 분봉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은 몇 분봉 선호하시나요? 저는 이제 1분봉, 3분봉, 15분봉 다 보는데 이제 1분봉이랑 3분봉을 단타할 때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분봉이나 3분봉 보실 때는 따로 보조 지표를 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캔들만 사용하고요. 이제 수식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 수식 공개는 어렵죠. 그럼 혹시 어떤 기반인지만 혹시 알려줄 수는 있으신가요? 일단 개념? 이 수식의 개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네.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수식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수식을 이제 참고 이 수식에서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참고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만 힌트라도 안 될까요? 조금만. 어떻게 안 될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걸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항상 너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매수 타점은 과연 어디인가? 언제 딱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피겨인 00으로 떨어지는 숫자를 먹는 거를 선호를 해요. 트레이더 김씨님께서 그 숫자를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들어가는 걸 아니요, 좋아하시는 제가 이제 물량을 실어야 되니까 보통 라운드 피겨에 물량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13,000원이나 14,000원, 15,000원 이런 00으로 떨어지는 숫자의 물량이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그 물량을 제가 먹는 거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9,800원이다. 이제 9,900원 막 이럴 때 이제 10,000원 넘어갈 때 거기를 네. 확 잡는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만 원, 2만 원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9,800원, 9,900원도 좋아합니다. 어떤 라운드 피겨 딱 떨어지는 숫자. 이게 항상 라운드 피겨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심리적인 저항선. 네, 보통은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 이제 가격대가 바뀔 때 심리적인 저항선이 세더라고요. 그거를 뚫어버리면은 어느 정도 조금의 시세는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 정도씩 차익 실현을 일단 매수를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짭니다. 제가 샀을 때 가면은 어디서 팔고 만약에 안 가면은 어디서 손절을 하고 비중은 얼마로 들어갈 거고 어디를 지켜주고 갈 것인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한 2%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던지고 보는 편이에요. 시나리오를 다 짜고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급하잖아요. 막 장중에는. 그런 생각을 다 이렇게 딱 종목을 보면 바로바로 나오시나요? 네,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패턴 내에 있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 곱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서 곱셈을 구구단을 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뭐 반사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구구단처럼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경험과 어떤 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더라라는 어떤 경험적 맞죠. 축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 정도씩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올라가면은 보통 그렇고 올라가면서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이면 일단 던지고 봐요. 0.5%든 0.1%든 마이너스든. 그러면 뭐 어떤 캔들의 위치, 분봉상의 위치나 캔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캔들보다는 이제 가격대를 봅니다. 어디서 이제 어느 가격대에 막혔는지, 어느 가격대에 이제 저항선이 심한지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되게 돌파할 때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돌파할 때 좋아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하실 때는 또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한 방에 들어가시나요? 거의 한 방에 들어가죠.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딱 한 번? 분할 매수를 한다고 정하면은 한 번만 더 삽니다. 트레이더 김씨님이 거의 뚫어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금액 크기도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피겨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5억 막 이렇게
버팅을 하시는데 직접 뚫으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먼저 치는 경우도 있는데 큰 물량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안 가는 종목이면은 제가 치더라도 그냥 바로 안 가고 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봐야 되는군요. 역시 돈은 곧 힘이니까요. 돈은 힘이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목으로 써야겠습니다. 돈이 곧 힘이다. 트레이더 김씨. 그러면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도는 매수를 잘했다면은 어디서든 이제 수익이니까 추세를 깨지거나 아니면은 물량이 많다면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조금이라도 1, 2% 정도 올라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길게 끌고 갈 수 있겠다 하면은 추세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버틸 때도 있고요. 버티실 때도 있고요. 네. 어떤 그럼 흐름이나 힘의 움직임을 계속 보시는 거네요. 그럼 호가창만 보시나요? 아니, 호가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창을 하나 꼽아보라면 어떤 네. 창을 보세요? 하나만요? 아니, 여러 개 해도 됩니다. 여러 개요? 저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어느 가격대에 막히는지,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손절도 김씨님께서 들어가셨던 자리 이후에 네, 원하는 제가 만약에 수준은 들어갔는데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인다. 일단 그러면은 물량을 덜고 봅니다. 한번 덜고 보고? 보고 이제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격대를 깨면은 그냥 같이 던져버리죠. 생각한 가격대 깬다는 게 그 마이너스 몇 %까지는 아니신 거죠? 네네. 한 어느 정도일까요? 본전일까요? 보통 본전일 경우가 많고요. 마이너스 1%, 2% 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추세를 아예 보고 버틸 때는 마이너스 3%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돌파로 들어갔으면 거의 1, 2% 안에 손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이 딱 정해져 있으시네요. 그러면 신법이 좀 궁금한데 트레이더 김씨님은 본인만의 어떤 주식 철학 혹은 명언 아니면 나의 어떤 모토가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자만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자. 나는 운이 좋아서 시장이 주는 수익을 조금 떼어먹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되게 겸손한 자세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세요. 시장한테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만을 하게 되면은 확신을 하게 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시장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인정을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확신을 해서 제가 골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 이제 시장이 골라줘서 나는 거기에 올라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려는 게 네,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시 고수의 마인드는 맞네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시장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을 누군가에 가르쳐준다. 그리고 같이 사시는 형님한테도 가르쳐준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형분이 하는 매매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거를 해라보다는 이제 습관들, 악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 부분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그럼 학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업을 하게 된다면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매매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매매 시간 중 시간대별로 구간을 나눠봐요. 9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해서 그 구간의 승률을 적어보는 거죠. 그 구간에 매매했던 거를 이제 승률을 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11시부터 1시까지의 승률이 많이 낮다 이러면 이거를 인정하고 없애거나 비중을 엄청 줄여서 하거나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오전에 수익이 났는데 오후장에 매매를 해서 까먹는 경우가 5번 이상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계속 반복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 매매를 아예 안 하거나 비중을 완전 소액 계좌로 따로 파가지고 한다던가 이제 이런 제 습관들 반복되는 계좌를 갉아먹는 습관들 같은 거를 말을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죠. 내가 승률이 높은 시간대에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계좌 관리에 있어서도 하루 이제 수익이 계속 나긴 하는데 어느 날 폭탄을 맞아서 한 달치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이러면은 폭탄이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손실컷을 정해놓고 손실컷이 넘으면은 그날 끄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계좌를 갉아먹는 습관들을 안 한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갖고 계시는 평균적인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 이상 오버나잇을 하신다던가 몇 분 이상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기준도 있으신가요?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느리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은 2시간, 3시간 들고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 대형주 같은 트레이딩 할 때 오래 들고 있어요. 2-3시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은 엄청 길게는 안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짧으면은 1분 안에 팔 때도 있고 5분에서 10분 들고 갈 때도 있고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케일과 데이의 어떤 사이점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네요. 네네. 그 정도의 어떤 보유세. 그럼 종목을 아예 가지고 다음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네요. 종가 베팅 계좌가 따로 있는데 공배 살 때는 하루 정도는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의 맥시멈이 하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악순환의 습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요 정도 범위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다 반복하는 게 손실컷을 못 지키고 이제 내동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나의 원칙과 맞지 않는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전에 많이 벌어가지고 오후에 더 벌려고 하다가 까먹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죠. 수익을 확정시키고 그날 멈추지 않고 욕심으로 더 벌어가지고 그날 음전시키다던가 아니면은 음전을 플러스로 돌렸는데 여기서 더 그 시간대가 안 좋은데도 더 벌려고 해가지고 다시 음전으로 돌아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수익을 확정시키는 어떤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뭐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지 않는. 네, 그리고 사람마다 수익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 대비 10%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더 매매를 하면은 항상 다시 음전을 한다던가 내려온다던가 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10%를 채우면은 일단 그날 확정시키고 매매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네요. 네. 나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부분 같은 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 좋은 습관은 반복하지 않는 거.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란 게 자기의 실수들을 다 잘라내고 좋은 습관들만 남겨야 벌 수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이 물론 많겠죠. 많을 텐데 이제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을 다 제한하고 남들 하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다른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이제 다 즐기는 거를 같이 즐기면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트레이더로 성공하는 나의 모습을 자기 전에 매일 상상을 해서 실현시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로망이 있네요. 저도 이제 올라올 때 항상 트레이더로 성공하면은 뭐 할지 하고 성공한 나의 모습을 항상 자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제가 하는 금액보다 그래도 조금씩 늘려가지고 다른 매매도 도전을 해보고 불리는 금액을 사이즈업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굴리는 금액을 사이즈업 네. 하는 게. 네. 만약에 트레이더 김씨님께서 내가 이제 주식을 손을 털고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한 얼마 정도 버셔야지 끝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세 자릿수 넘어가면은 100억대. 네.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식이 저에게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8이시고 저는 100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항상 저도 100억을 달성한 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려고요. 지금 그러면은 1억 리그 참가하셨죠? 네네. 지금은 대회를 원칙과 자꾸 다르게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조금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많이 벌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잃고 쌓아가자. 욕심내지 말자랑도 또 네. 비결이 되겠네요.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트레이더로 꿈꾸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 제 인터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간 동년배 트레이딩을 꿈꾸는 젊은 트레이더 분들을 들으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8살에 5억, 10억 베팅을 한다니 거의 넘사 수준이네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는 20대 많을 거예요. 역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겸손히 그냥 배역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존경하는 트레이더 있으신가요? 리버스 패스님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 뵙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이런 인터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자주 이렇게 인터뷰를 좀 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야 그런 기회 주시면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